안녕하세요. 아직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또 30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주 모처럼 선선했습니다. 저희 난실이 19도. 그래서 밖에 개폐기가 닫혔었어요.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은 열대야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자, 얼마 전에요, 9월 5일날, 4일날, 5일날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88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요즘 문자 쓴다고 그러나요? 추울의 불사출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추울의 불사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가을이 왔건만 가을 같지 않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환경으로, 또 우리 기상청 이런 걸로 날씨로 보면은 팬현상이죠. 동풍에 의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보이는데, 보통은 가을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올해 굉장히 유난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간은 당분간은 그냥 후덕지근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30도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30도 내지 그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고, 역시 아침 기온은 선선해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고요. 그 덕분에 또 태풍은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월 초에서 중순까지 태풍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에서는 좀 벗어났다. 그러나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한두 개, 현재 지금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 상태를 보면, 이거는 이제 기상청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쩌면 한반도에 영향이 줄 태풍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올해 장마 기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남해안 지방 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중부지방은 뭐 그닥 그렇게까지 피해 입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국지성으로 피해 입은 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제가 왜 일기 날씨를 뜬금없이 말씀드리냐면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에란인들, 춘난뿐만 아니라 난초가 식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난실 환경이 좋은 분들은 신경 안 쓰세요.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난실 환경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로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적정 시기가 밀려졌죠. 한 2주 이상 밀려진 겁니다. 8월 보통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2주 이상 밀려지고, 그래서 배율을 낮게, 즉 높게죠. 그러니까 1000배면 2000배면 4000배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능하죠. 물도 좀 일찍 줄 수 있죠. 그러면 물을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물을 줬다면, 지금은 보통 한 5시 이후부터 한 6시 해도 좀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물을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가을 시비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가을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저질소 또는 무질소 얘기했죠.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뉩니다. 대부분 전공하신 분들은 무기질만 줘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경험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기질은 필수고 유기질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둘 다 필수로 봅니다. 자, 무기질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하이포넥스 무질소가 있고, 또 다이나그로는 2% 3%짜리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비료도 있을 겁니다. 저기 보령 지역에서도 닭기 회사에서 원료 갖다가 그거를 시작해서 판매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직접 갖다 제가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있을 거로 제가 추측이 돼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2종류만 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쓰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받아들이는 속도나
양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필수인 건 맞습니다. 유기질이 문제죠. 유기질은 실제로 유기질 비료를 줘보면은 그닥 많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 30% 40%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현저하게 떨어져. 거의 배가 차이가 나죠. 무기질과. 그런데 제가 더 받아들이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트리코 골드나 소위 난균이죠. 그러니까 미생물, 뭐 바실러스나 유산균이나 이런 균들이 접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그게 거의 배 가까이 받아들입니다. 최소한 60% 이상을 받아들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거죠. 자, 면역력 높이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기질 비료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대표적으로 유기질 많이 쓰는 게 뭐죠? 자, 우리 봄에는 고전식물, 그 다음에 가을에는 동양란을 줍니다. 자, 다른 내용물은 같은데 질소가 저질소냐 고질소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낙엽이나 뭐 깻묵 뭐 이런 거를 아마 부숙시켜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GK365라고 또 있죠. 그거는 동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성. 아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대신 또 배율 잘못하면 무너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해조 추출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이트로자임보다 또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그거를 희석해서 파는 뭐라 그랬죠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이 뭐 29인데 잠시만요. 아카디안 29. 어떤 분이 아카디안 29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잘 까먹습니다. 아주 뭘 잘 못 외워가지고 매번 입에서만 맴돌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동양란 있고요. 그 다음에 GK365, 아카디안 29.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대신 검증되고 다른 분들이 많이 써본 걸 써보세요. 그 새로운 거 뭐 나와가지고 덕커덕 썼다가요 난파해보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미생물이 잘 접종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좀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배율을 높이라는 건 아니에요. 횟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배율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항목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 뭐가 좋아지느냐. 가을 느지막하게 봄에 나올 신화를 쌀알 만하게 타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달아요. 그 이듬해 병도 훨씬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병충해도 강해져요.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렇죠. 또 한 가지, 발생력도 좋아지고요. 여배품. 자, 빈양을 늘려도 일소 현상도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빈양이 적을 때도 그거 잘 견뎌내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전시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꽃봉우리를 지금 이제 수태 작업도 하고 하죠. 그거 자주 보여드릴 때는데 제가 워낙 바쁜 이유에 그림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시간에 더 쫓깁니다. 그렇게 되면 꽃봉우리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요. 무름 현상도 적어지고 또 꽃도 커집니다. 그리고 봄에 가온에서 꽃대 추대를 할 때 맞출 때도 보면요, 꽃대 신장도 좋아지고 발색, 화색 전부 좋아집니다. 그리고 꽃도 크고 화형도 좋아져요. 그런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본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시죠. 잘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침이 뚝대고요, 잘 안 가르쳐주고 본인만 알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시비의 중요성, 제가 일기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가을 시비를 잘 하시라,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전달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